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방심이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를 확인해야 되고 뭐를 짚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을 10%, 중도금 3에서 40%,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합니다. 잔금을 지불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필수 서류를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정석인데요. 그렇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요. 계약금 1,000만 원에 50억 건물 내준 집주인 이라는 내용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근거로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계약금 1,000만 원만 걸고 매도자는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총 50억 상당의 건물을. 이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매도자는 약 5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건물의 가치는 50억 정도 되었지만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무리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건물주는 빨리 처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매수자가 접근을 해서 내가 당신 건물을 사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10%를 줘야 하지만 일단은 내가 급한 대로 1,000만 원만 있으니 1,000만 원만 지급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잔금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기꾼은 내가 당신이 매도 시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 조건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 소유권을 먼저 넘겨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잔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잔금이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을 빼면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7억 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말 그대로 건물이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건물이 생긴 거죠. 그 건물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월세인 집까지 전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을 추가적으로 더 받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촉을 했겠죠. 독촉을 했지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담보로 돈을 챙기는 거죠. 그 이후에 건물은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이 매도인은 1,0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공중 분해시킨 꼴이 된 겁니다. 매도자에게 잘못이 있는데요. 계약금 1,000만 원만 받고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건물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꼴이 된 겁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매 계약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 매매 계약은 정말 평생에 몇 번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고 소유자와 거래를 하면서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킴으로써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